지난 3월 27일 CARES 액트가 발효되면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PPP 융자를 받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PPP 융자금에 대한 탕감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PPP 탕감 신청의 진행 상황과 이와 관련된 국세청 발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에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PPP 융자를 받았던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제 대부분 탕감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 탕감 신청 준비에 들어 한창일 것 같은데요. 이 PPP 탕감 신청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PPP 융자가 지난 이제 4월부터 접수를 받았었고, 그리고 네. 이제 4월 하순부터 5월 달에 이제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8주에서 24주 탕감 기간을 이제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제 최장 이제 24주니까 24주로 계산해 봤을 때 10월 말에서 11월 달이면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탕감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이번에 이제 이것이 뭐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발표가 혹시 변화되는 것이 있는가도 이제 기다려 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SBA에서도 이 탕감과 관련돼서 최종 발표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세청에서도 탕감과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그 PPP 융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PPP 융자 탕감 신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시작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PPP 탕감 신청을 할 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PPP 융자는 역시 탕감이 가장 중요한데, 그 네. 탕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탕감에 대한 조건에 대한 확실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페이롤 코스트로 60%, 그리고 넌 페이롤 코스트, 그러니까 렌트라든지 몰게지 인트레스트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것으로 지출된 것을 40% 이런 기준대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말이 아닌 서류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준비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SBA에서 발표한 양식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양식은 3508 그리고 3508 EG 그리고 3508S 이렇게 양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3508S는 PPP 융자를 받으신 분들의 금액이 $50,000 이하일 때 자격이 돼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50,000 이상인데 좀 간편한 방법은 없느냐? 그것이 바로 3508 EG폼입니다. 그래서 3508 EG폼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러나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좀 크다든지 좀 복잡할 경우는 이제 3508을 이용해서 탕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폼을 이용해야 될지를 이제 정하는 일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이 탕감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은행이라든지 SBA에서 탕감 그 과정을 신속하게 해서 탕감 여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런 서류는 그 6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3508S나 3508 EG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작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쉽게 어렵지 않게 3508S나 3508 EG 폼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탕감 신청서에 보면 말이죠. 마감일이 10월 31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마감일은 뭐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탕감 신청서에 보면은 10월 31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국세청이나 SBA에서 발표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의아해하시고 질문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SBA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날짜는 무시해도 좋다. 그 날짜는 SBA에서
Paper Reduction Act라는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지만 이 마감이라고는 관계없이 신청을 해도 괜찮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탕감 신청 마감은 어떻게 되냐면 PPP 상환 기간 내만 하면 됩니다. PPP 상환 기간이라는 것은 6월 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상환 기간이 2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PPP 융자금을 탕감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해될 것은 뭐를 이해되냐면 PPP 이제 우리가 뭐 굳이 번역하면 이제 탕감 기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covered period 그리고 alternative covered period라는 말이 있습니다. covered period라는 것은 융자를 받은 날, PPP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24주를. 그리고 alternative covered period라는 것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페이롤이 지급된 날로부터 24주를 계산하는 이런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한국말로 이제 탕감 기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탕감 기간이 24주가 끝나는 날로부터 10개월 내에 탕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페이먼트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PPP 탕감 기간 마감 후에 10개월 안에 탕감이 결정되지 않으면 페이먼트를 납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페이먼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개월 안에 탕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먼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두르는 것이 좋은 건가요? 지금 이제 10개월 내에 그 탕감 기간이 이제 결정돼야지 된다라고 이해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신데 네. 그 10개월 내에 탕감이 결정되지 않아도 10개월 내에 탕감 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내에 탕감이 결정되지 않아도 이제 10개월 내에 접수만 하면 되니까 보통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말쯤에 그 탕감 기간이 끝나요. 이런 분들은 대충 그냥 계산하면 내년 8월이나 9월까지만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행에서 결정해야 되는 기간이 60일이고 SDB에서 결정하는 일이 90일입니다. 그럼 이걸 합하면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은 최장 15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PPP 탕감 신청 준비가 좀 안 돼서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일에 이 탕감 신청이 늦어지게 되면은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탕감 신청 마감은 PPP 융자 상환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데요.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월 내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탕감 여부와 관계없이 페이먼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페이먼트 시작할 때 이자도 같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탕감 받아가지고 다시 그것도 환급 받으려고 하면 또 번거로운 일이 생기니까 가능하다면 10개월 내에 신청을 하고 뭐 그 이내에 또 탕감 결정까지 받는다면 간편해지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PPP 탕감 신청을 서두르실 필요 없다라고 계속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SBA의 상환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염려를 했는데 지금은 SBA하고 IRS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그 대금 문제와 관련돼서 AICPA나 이런 데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변할 수 있겠지만 탕감 기준이라든지 또 탕감 상환 기간이라든지 뭐 그 PPP 융자를 납부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신청을 하고 늦어져도 상환 기간 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방국세청에서 PPP 탕감과 관련돼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그 연방국세청에서 그 행정 절차와 그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던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 확정해서 발표한 건데요. 첫째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PPP 융자를 받아서 탕감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다. 이걸 이제 확실하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PPP 융자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PPP 융자금 지출은 대부분 다 2020년에 일어났죠. 왜냐하면 4월, 5월 달에 받아서 24주간에 썼으니까 10월이나 11월, 늦어도 12월에는 대부분 다 쓰게 되는데 예. 2020년 내 또는 세금 보고할 때까지 탕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탕감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뭐 비용으로 인정을 해야 신청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상당히 그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그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그 규정을 했습니다. PPP 탕감을 2020년에 신청을 하던 2021년에 신청하던 관계없고 또 그 2020년에 탕감 결정을 받았던 안 받았던 관계없이 그 탕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면 비용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예외되는 경우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비용 신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2020년에 그 PPP 융자를 받아서 돈을 다 지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SCB에서 얘기하는 페이롤 코스트로 60%, non 페이롤 코스트로 40% 지출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이건 탕감이 된다는 함정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2020년도에 지출한 비용을 비용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라고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AICPA, 그러니까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등에서 상당히 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PPP 융자를 그 한 목적이 그 적극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렇죠. 이걸 지원해 놓고 소득은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탕감해 줬을 경우에 비용도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 그 PPP 융자를 10만 불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2만 불이든 3만 불이든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반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상당히 그 AICP에서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러 그 경제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년 소득세 신고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15일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4월 15일인데 이번에 이제 그 이런 로비 활동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될지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PPP 탕감을 신청했지만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죠.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PPP 탕감 신청을 했다고 해서 100% 탕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지금 발표한 것은 PPP 탕감을 신청했을 때 합리적으로 탕감이 기대가 되면 비용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무슨 이유든 간에 훗날 은행과 SBA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럴 경우에 그 PPP 탕감 신청자는 탕감도 못 받고 또 비용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세이프 하버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으로 공제를 안 했는데 훗날 탕감이 불인정이 되게 된다면 정정보고를 통해서 해당 비용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는 국세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2차 경제 지원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2차 PPP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참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도 그 요식업이나 이런데 지금 이제 아웃도어 다이닝도 못하게 지금 이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그 많은 스몰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련 업에 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실직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정치적인 논리로 그렇죠,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아니나 공화당에서 제안하는 아니나 둘 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고 그러면서 금액 가지고 지금 서로 정치적 논리로 이견이 생겨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이제 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 빨리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경제 전문가들도 지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연준 의장도 지원이 빨리 일어나야 되고 금액이 커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밖에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는 마치 그 공포만 쏘듯이 빨리 합의를 보자. 또 그리고 또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빠르면 금년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 상반기에는 1, 2월 달에는 어떤 그 경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